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희가 성장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성장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요즘 참 많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이 소아 청소년에서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키가 클 때 구조가 중요하니까 이런 칼슘이 중요한데, 키가 클 수가 과연 있을까? 사실 크기가 좀 힘들죠. 더 빨리 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건물이 올라갈 때도 그 건물에 어떤 주축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와 이 사람들의 원인이 뭔지 같은 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소아 청소년에서 골 밀도가 떨어진 경우를 보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냐면 성조숙증 주사를 맞고 또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조숙증 주사는 맞으면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억제된 애들이 골밀도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치료가 뭔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또 하나는 골밀도 올리는 주사도 맞고, 이게 막 엉켜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진 아이들을 보면은 뭐 흡수장애라든지 식단, 인스턴트, 뭐 설탕 이런 걸 좋아하거나 늦게 자거나 뭐 게임 좋아해서 이런 경우가 많고, 요즘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학원 같은 데도 많이 다니고 이래서 아이들이 피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몸에 염증이 있거나 피곤하셨을 때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를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일반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런데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사례는 남아로 한 11세인데요. 이 학생은 검사해 보니까 허리의 골밀도가 마이너스 2.4, 우리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죠. 0 이상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이 키가 클 수가 없죠. 척추가 이렇게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근데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이 피곤하다 그러고, 몸에 면역이 떨어졌는지 몸에 나쁜 균들 증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좀균 같은 게 피부에도 있고 뭐 발에도 있고 뭐 뱃속에도 있고, 그리고 뱃속에 있다 보니까 트림이나 소화불량 가스도 많이 호소하고, 검사해보면 위산 저하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흡수를 못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골밀도를 올릴 수 있는 건강한 운동법, 그 다음에 식이생활 개선, 골밀도 올리는 칼슘제들, 비타민 K2,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골밀도는 제가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아인데 만 5세 정도 됐습니다. 이 아이도 검사를 해보니까 허리 골밀도가 마이너스 2.2가 나와요. 거의 갱년기에도 이렇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마이너스 2.2가 나오니까요, 키가 클 리가 없죠. 근데 이거는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었죠. 이 아이도 호소하는 증상은 아침에 피곤해서 유치원을 가기 힘들다 그럽니다. 아침에 피곤한 사람들은요, 그 몸에서 비타민C 소비량도 늘고 뼈에서 칼슘도 많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잔존해 있던 거죠. 그리고 몸에 이제 중금속, 비소 중독이 있었는데, 이런 중금속도 중독되면 뼈에 염증을 일으켜서 뼈에서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뼈의 염증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많으면 골밀도도 떨어지죠. 또 이 학생은 오메가3도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염증을 가라앉히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오메가3인데 이것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러지를 봐도 마늘도 안 되고 계란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되고 요거트도 안 되고 바나나도 안 되고 심지어 참치도 안 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 상태도 안 좋고, 당연히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골밀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혹시 몰라서 기생충 검사되는데 기생충도 나와서 그런 기생충 치료를 하고 나니까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의 가려움증도 좋아지고 변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큰 아이인데 만 15세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골밀도 재니까 허리가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나이가 지금 한 40 후반 정도 됐는데, 저도 골밀도가 많이 나오는 데는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마이너스 2.0이 나온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서 검사해 보면은 위산 저하증도 있고, 그 몸에 이제 부신피로 호르몬을 재보면요, 거의 60살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의 나이가
내 신체의 나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호르몬이 젊으면 그러니까 몸이 젊은 거거든요. 안티에이징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15세인데 60세에 호르몬 나이가 나오니까 골밀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밀도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시나 뱃속에는 뭐 나쁜 균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머님들도 이런 부분을 다른 이런 컨텐츠는 아마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성장 치료하는 서 골밀도를 재는 거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남자 14세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뭐 다공증까지는 아니고 허리가 마이너스 1.2, 고관절이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고관절이 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제 골밀도가 매우 낮은 거죠. 이 아이는 뱃속에 또 나쁜 세균들이 많이 살고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고 헬리코박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골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위도 흡수가 안 되지만 췌장 효소 분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잘게 분해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애들은 백혈구도 낮아요.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져 있고, 부신 호르몬도 역시 낮았습니다. 부신 호르몬 수치가 한 50세 정도? 남자 50세? 그 정도 수치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한 5가지만 뽑아왔는데, 이 아이는 이제 여환인데 만 7세 정도 되는데, 이제 허리 골밀도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골밀도는 안 좋은 거죠. 이 아이는 이제 툭하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 얘기는 위장이나 이런 게 안 좋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밀가루나 우유나 가공식품 이런 거를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고구마도 안 되고 아몬드도 안 되고 생강도 안 되고 마늘도 안 되고 오렌지도 안 되고 치즈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골밀도가 올라갈 수가 없고, 장 누수가 와서 계속 그 흡수가 잘 안 되고 나쁜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전신 염증을 일으키게 되니까 골다공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아이에서 이게 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는 운동법이라든지 골다공증을 알아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영양소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이드를 해서 이게 잘 호전이 되면은 키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건강한 운동법, 키 크는 운동법을 잘 알려주면은 키가 빨리 커요. 어른들보다 굉장히 그 뼈가 유연해서 그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소아청소년의 성장치료에서 골감소증 내지는 골다공증이 오는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모아봤는데, 성장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잊지 마시고 골다공증 체크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쉐크를 갖다가 소화할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